네, 이번 시간에는 2013년 4월 21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요 자탐 설비인데요. 요 감지 회로를 등가 회로로 나타낸 건데, 강물음에 답하시오에서 물음 가번은 요 감시 상태 시 감시 전류 값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감시 전류는 요 회로에 요 전압을 릴레이 저항 플러스 배선 저항 플러스 종단 저항이죠. 그리고 감시 전류 값이 단위가 지금 미리암페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단위가 암페어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암페어로 해주려면 바로 1000을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문제 그 그림에 보면은 요 종단 저항 값이 10kΩ이죠. 그래서 1kΩ이 1000Ω이니까 요거 오음으로 고치려면 10의 3승을 해주면 바로 오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 갖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요 감시 전류는, 자, 회로의 전압은 지금 몇 볼트예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거 주어져 있네, 그 그림에. 직류 24V라고 그림에 주어져 있는데,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류 24V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릴레이 저항은 지금 555Ω이죠. 배선 저항은 55Ω. 종단 저항은 10 곱하기 10의 3승 Ω이죠. 그래서 이 감시 전류 값을 미리암페어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 1000을 곱해주면 이 계산한 값이 2.26 미리암페어가 바로 그 감시 전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 종단 저항을 지나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비화재 시에는 이 종단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지만, 화재 시에는 요 감지기가 요게 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지기를 통해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작 전류 때는 종단 저항 값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음 나번은 동작 전류예요. 즉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회로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전류를 계산할 때는 종단 저항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 전류 값은요, 이 회로의 전압을 릴레이 저항하고 요 배선 저항 둘 더해서 나눠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미리암페어 하기 때문에 1000을 갖다가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회로의 전압이 24V고요. 릴레이 저항이 550Ω이고 배선의 저항이 55Ω이죠. 그래서 여기다 미리암페어로 하기 위해서 1000을 갖다 곱해주면 바로 그 40mA가 바로 그 동작 전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 여러 번 풀어 보셔야 돼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죠. 자, 2번은 가압 송수장치를 뭘로 사용했어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요 단독 발신기를 갖다가 같이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보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동별 구분 경보.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로 가압 송수장치를 했다는 것은, 이건 수동이 아닌 자동 기동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요 물음 가번에 보면 1에서 요 7번까지 빈칸에 배선 가닥 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1번은 이쪽 경계구역 하나만 담당하죠. 그러니까 회로선은 당연히 한 가닥이죠. 그 다음에 경종선은 요 1번은 요 1구역만 담당하니까 경종선도 한 가닥이죠. 자, 회로공통선 당연히 회로선이 한 가닥이니까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기동 표시등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 빼버렸고, 뭐 전화선이니 응답선 이런 거 다 빼고, 간단하게 주어져 있어요. 회로선하고, 그 다음에 경종선하고, 회로 공통선만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경계구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신기가 5개죠. 그래서 경계구역이 회로가 5가닥이 되는 거죠. 자, 경종선은 요 2번은 요 1구역하고 2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보 방식은 동별로, 즉 1구역, 2구역 따로따로 경종을 갖다가 경보를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종선은 여기 2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2가닥이 되는 거죠. 자, 회로공통선 아직 회로선이 5가닥이니까 1가닥이죠. 그 다음에 3번선. 자, 여기는 결국 경계구역만 하나 늘어났죠. 2번보다. 그래서 회로선이 여기 6가닥. 경종선은 요 3번은 3구역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1구역도 담당하고, 2구역 담당하니까 경종은 3가닥이죠. 자, 회로공통선 아직 회로선이 7 이하니까 1가닥. 그 다음에 4번 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계구역만 하나 늘어났죠. 3번보다. 그래서 4번은 여기 회로가 7가닥, 경종은 그대로 3가닥, 회로공통선 7가닥이니까 회로선이 그대로 1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5번으로 가죠. 자, 5번은 여기에요. 자, 이 밑으로 경계구역이 여기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은 회로가 3가닥. 자, 경종선은 5번은 1구역하고 2구역 담당하니까 경종선 2가닥. 자, 회로공통선 당연히 1가닥이죠. 그 다음에 6번, 여기죠. 자, 경계구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닥이죠. 자, 회로가 9가닥이면 7 경계구역이 넘어갔기 때문에 회로 공통선은 여기 2가닥이죠. 자, 경종선은 3구역 담당하니까 그대로 경종선은 3가닥. 그 다음에 7번은 여기 발신기 하나 담당이죠. 당연히 이건 회로 1가닥, 경종 2구역 하나니까 1가닥, 회로 공통 1가닥이 되는 거죠. 예, 요건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다음 무릎 나번으로 가죠. 자, 무릎 나번은 자탐 설비에서 이 수신기 설치 기준인데 가로넣기 문제죠. 그래서 1번은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뭐를 비치해야 돼요? 바로 그 경계구역 1남도죠. 경계구역 1남도. 그 다음에 수신기의 뭐는 음량하고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하고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거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음향기구죠? 음향기구. 수신기는 뭐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감지기가 작동하는 구역, 그 다음에 중계기가 작동하는 구역,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나번은 여러분이 화재안전기준 많이 읽어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3번 넘어가죠. 자, 3번은 요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를 5가지만 쓰시오. 이것도 아주 단골 메뉴예요.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머리 글자 부목고, 그 다음에 천헛파죠. 그 다음에 먼푸. 그래서 5가지 여러분이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짧은 거를 여러분이 5개를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배점이 5점이기 때문에 2가지 쓰면 2점이고 3가지 쓰면 3점이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아는 데까지는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는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그다음에 목은 이 목욕실, 그다음에 욕조나 샤워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그다음에 고는 고온도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죠. 그다음에 천은 천장 및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이하인 장소. 그럼 벌써 네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셨겠죠.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그래서 최소한 요게 부목, 꽃, 천, 헛가지, 요거 5가지 여러분 꼭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파는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두 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그리고 수평 단면적이요 5제곱미터 이하인 거, 이게 파고요. 그다음에 머는 먼지, 가루, 그다음에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인데, 여기는 연기 감지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그래서 총 8가지인데 여러분이 천 헛가지는 여러분이 5가지가 주로 5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다음 4번 넘어가죠. 자, 4번은 다음 도면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이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건축물은 비내화 구조예요. 천장의 높이는 3.8m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부착 높이가 4m 미만, 그 다음에 4m 이상, 8m 미만이죠. 그래서 내화 구조, 기타 구조, 내화 구조, 기타 구조. 그래서 이 차동식 스포트형하고 보상식 스포트형, 요건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정원식 스포트형이죠. 요건 특종, 1종, 2종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 기준 면적이 요게 90, 50, 95, 45, 30, 74, 35, 25죠. 그래, 요 특종은 경원식 그 스포트형 특종은 2종하고 같아요. 74, 35, 25죠. 1종은 6, 3, 35. 2종은 20, 15죠. 이건 안 되고 설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차동식 스포트형 1종 감지기 비내화 구조고 천장 부착 높이가 4m. 비내화니까 기타 구조죠. 그래서 그 기준 면적이 얼마예요, 여기? 만나는 게 바로 50제곱미터죠, 기준 면적이. 그래서 바닥 면적당 면적 계산해서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그 A구역을 보면은요, 가로가 10m, 세로가 7m죠. 그래서 요거를 그 50제곱으로 나눠주면 1.4. 그래서 바로 그 소수점 이하가 발생이 되면 바로 그 상을 해주죠. 그래서 2개가 되는 거죠. 다음 B구역으로 넘어가죠. 자, B구역은 가로가 10m죠. 세로가 8m씩 2개니까 16m.
그래서 50제곱으로 나눠주면 3.2니까 무조건 절상이니까 4개가 되죠. 자, C구역은 가로가 20m고 세로가 7m하고 8m에서 더하면 15m가 되죠. 그래서 5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딱 6개가 되는 거죠. 자, D구역은 가로가 10m, 세로가 7m하고 8m 더하면 15m죠. 그래서 5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3개. 그 다음에 E구역은 가로 30m, 20m하고 10m 더한 거죠. 그 다음에 8m는 그대로 세로가 8m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제곱으로 나눠주면 4.8이 나오니까 절상해주면 무조건 절상해주면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필요한 감지기의 개수는 전부 다 여기 2개, 4개, 6개, 3개, 5개 다 더하면 20개가 되는 거죠. 물음 4번은 경계구역 수가 몇 구역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로가 10m, 20m, 10m에서 40m가 되는 거죠. 가로가. 자, 세로는 7m, 8m, 8m 다 더하면 이게 23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바닥 면적이죠. 그래서 그 경계구역의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니까 600제곱미터로 나누면 1.53구역이 나오죠. 그래서 소수가 발생되면 무조건 절상이죠. 그래서 정수로 표기하면 2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4번은 여러분이 요 소방 대상물에 따른 감지기의 그 기준 면적 요걸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경계구역 설정 기준 이거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소방 전기 쪽에서는 진짜 요 경계구역 설정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되고요.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된다는 거. 단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죠. 단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에는요, 50m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하구 있죠.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 그다음에 그 계단이나 경사로 같은데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수직거리 45m 이하죠. 그다음에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는 곳은 계단, 그다음에 경사로, 그다음에 요 엘리베이터 승강로 또는 권상기실, 그다음에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다음에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인데 지하층이 한 개일 경우에는 지상층하고 같이 묶어서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죠. 다음 5번 넘어가죠. 자, 5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감지기가 설치되었을 때 실제 요 배선도를 갖다가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직사각형으로 된 거 이게 전선관이에요. 여기 지금 발신기 함이고 요놈은 지금 감지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선을 할 때 이 전선은 이 전선관 속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신기에서 여기 하나는 뭐예요? 회로선이고 하나는 공통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닥이 다 이 전선관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놈이 이제 어디로? 발신기 함으로 가죠. 일단 발신기 함으로 들어가요. 요놈 두 가닥이 다시 요 전선관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전선관 속으로 가서 요 감지기를 먼저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감지기부터 연결하면서 가면 좋겠죠. 그래서 두 가닥이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서
요 뒤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이 먼저 가야 되죠. 이쪽으로. 이쪽 연결하고 이놈이 이쪽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놈이 다음 감지기로 갈 때 마찬가지로 이 전선관을 통해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두 가닥이. 두 가닥이 들어가서 여기서 두 가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선이 이 전선관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항상 이 전선관을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두 가닥이. 또 여기서 두 가닥이 나와야 되죠. 여기서 두 가닥이 전선관으로 들어가서 다시 두 가닥이 감지기 연결하고 요 두 가닥이 다시 이 전선관으로 들어와야 되죠. 두 가닥이 또 전선관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놈은 이 감지기를 연결할 필요 없이 전선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이쪽 전선관 속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기 종단저항 있죠? 이 종단저항으로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배선도를 갖다 완성하는 건데 간단해요, 여러분이. 배선이 항상 이 전선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다음은 그 6번으로 넘어가죠. 자, 6번은 요 감지기나 아니면 수신기의 그 이상으로 인해서 오동작이 발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 원인 중 세 가지만 쓰라는 거예요. 기능상의 문제예요. 기능상의 문제. 자, 감지기에 어떤 그 이물질이나 먼지가 유입이 되면 바로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오동작이 되는 거죠. 감지기에 먼지나 아니면 분진 등이 유입될 경우. 그 다음에 수신기 내부에 P형 1급 수신기에는 릴레이가 상당히 많죠. 그 릴레이가 오동작이 되면 감지기가 동작된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수신기 내부에 릴레이의 오동작. 그 다음에 그 전자파 등에 의한 감지기의 그 오동작이죠. 그래서 전자파 영향에 의한 감지기의 오동작.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장에서 점검을 하다 보면은 감지기에 결로나 어떤 수분이 갖다 응축이 돼가지고 침입이 되는 거죠. 즉 결로나 어떤 누수로 인한 감지기의 오동작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요 조리실 등에 보면은 그 조리를 하다 보면 수증기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 수증기가 연기 감지기 같은데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유입이 되면은 바로 오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6가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20W짜리 중형 피난구 유도 등 30개가 있다는 거죠. 교류 220V 전원에 연결되어 점등되어 있을 때 소요되는 전류를 물어본 거예요. 자, 유도 등에 역률이 나와 있는 거죠. 70%라고. 그래서 역률이 나오면 소비전력 P는 뭐예요? 전압에다가 그다음에 흐르는 전류, 소비전류죠. 여기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갖다 곱해주면 바로 소비 전력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요 I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소비 전류값. 그럼 소비 전류 I는 소비 전력을 V 코사인 세타로 나눠준 거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소비 전력은 유도등 30개죠. 유도등 1개가 소비 전력이 20W예요. 그러니까 20W 곱하기 3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00W가 소비 전력이죠.
자, 전격 전압이 얼마? 220V죠? 역률은 70%니까 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예, 3.9A가 나오는 거죠. 요 놈이 바로 소비 전류가 되는 거죠.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8번은 우리 가스 누설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기술 기준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보기는 가스 누설 신호를 수신한 후에 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죠. 이때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누설 등의 색상을 물어본 거예요. 누설 등의 색. 이건 황색이죠, 황색. 그럼 요 경보기는 누설 경보, 가스 누설 경보기는 구조하고 이 용도에 따라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요 구조에 따른 그 구분은 단독형하고 요 분리형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근데 이 단독형은 요 탐지부하고 그 수신부 있죠? 요 수신부를 갖다가 일체형으로 만든 걸 우리가 단독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분리형은 요 탐지부 별도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요 수신부 별도로 설치한 거, 이런 걸 우리가 분리형이라고 하는 거죠. 용도에 따른 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용, 그 다음에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거, 이거 우리가 영업용이라고 하죠. 공장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거 공업용. 그래서 가정용, 영업용, 공업용, 이렇게 용도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죠. 물음 그 답안은 가스 누설을 검지해서 중계기나 수신부에 가스 누설 진호를 발신하는 부분, 가스 누설을 검지해서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수신부에 가스 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탐지부라고 하는 거죠. 탐지부.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러 번 가로넣기니까 풀어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다음 9번 넘어가죠. 자, 9번은 지하 1, 2층 주차장에 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했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가번은요, 1에서 6까지의 배선 가닥 수를 갖다가 쓰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은 뭐예요, 여기? 슈퍼 비조리 판넬 2개를 담당하죠. 그래서 이 슈퍼 비조리 판넬 하나를 담당하면은요, 전원 플러스하고 전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전화가 들어가죠. 요거는 그 변하지 않는 가닥수예요. 즉 SVP가 늘어나도 변하지 않죠. 자, 변하는 것은 감지기 A, 그 다음에 감지기 B,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있죠. PS, 프레셔 스위치, 압력 스위치, 그 다음에 템퍼 스위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들어가, 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이렌 들어가죠. 자, 요거 지금 변동되는 가닥수가 몇 가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닥이죠. 자, 변하지 않는 거 3가닥이죠. 그래서 요 1번은 요 변하지 않는 거 3가닥에다가 변동되는 거, 여기 지금 몇 개 담당이에요? SVP 2개 담당이죠. 그래서 요 6가닥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3 플러스 3가닥 기본 플러스 6가닥 곱하기 2구요. 그래서 15가닥이 바로 1번의 가닥 수가 되는 거죠. 1번. 15가닥.
다 2번은 여기죠. 모터 사이렌이죠. 그래서 요건 사이렌 두 가닥이에요. 그다음에 3번은 여기 SVP 하나 담당하죠. SVP 하나 담당하면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기본 6가닥 해서 여기는 9가닥이 되는 거죠. 3번은. 4번. 여긴 지금 종단장이 빠졌는데요. 사실 여기 지금 종단장이 어때요? 2개씩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단장이 2개 있어요. 요건 뭐냐면 여기 B감지기 가서 A감지기부터 하죠. 2가닥이 가서 다시 2가닥이 되돌아온 거죠. 그래서 종단장 하나. 그다음에 B감지기. 여기서 2가닥이 가가지고 B감지기 연결하고 다시 여기 SVP로 온 거죠. 지금 한 선은 2가닥이에요. 회로선하고 공통선. 자, 여기는 몇 가닥이에요? 4가닥이죠. 회로 둘, 공통선 둘. 여기는 8가닥이죠. 회로 4가닥, 회로 공통 4가닥. 그래서 4번은 8가닥이 되고요. 5번은 4가닥이 되죠. 6번. 네, 6번이 바로 요 프리액션 밸브를 담당하는데 조건에 보면은 요 감지기 공통선은 전원 마이너스 선 사용하고 준비 작동 밸브에 사용하는 공통선은 각각 별도로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준비 작동 밸브가 있어요. 자, 프리액션 밸브가 있고, 자, 그럼 1차 측에 개폐 밸브 있죠? 그래서 밸브에는 뭐가 있어요? 템퍼 스위치를 설치해야 되죠?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요 개폐 밸브에는 템퍼 스위치 설치하죠. 자, 그러면 여기 압력계 설치하죠? 그 다음에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 솔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 SVP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각 박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각 박스를 안 쓰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선은 각각 별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압력 스위치 쪽으로 2가닥 가는 거예요. 여기는 압력 스위치 1가닥, 공통선 1가닥 해서 2가닥이 가죠. 솔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 1가닥, 공통선 1가닥. 그 다음에 이 템퍼 스위치도 마찬가지죠. TS 1가닥, 공통선 1가닥. 그래서 공통선이 지금 각각 별도로 나간 거죠.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가닥이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기 6번 6가닥인 거죠. 6가닥. 그런데 현장에 이렇게 배선하는 데는 없어요. 이건 전선 가닥수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쪽에 SVP가 있죠. 근데 중간에 뭐를 쓰느냐? 사각 박스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 스위치가 1가닥, 솔레노이드 밸브 1가닥, 템퍼 스위치 1가닥, 공통선 1가닥에서 4가닥이 오죠. 그래서 여기는 압력 스위치 1가닥, 템퍼 스위치 1가닥, 솔레노이드 밸브 1가닥, 공통선, 콤먼선 1가닥. 그래서 4가닥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요 안에서 공통선 하나, 압력 스위치 하나. 여기서 공통선 하나, 솔 1가닥, 2가닥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템퍼 스위치 쪽으로 TS 하나, 공통선 하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여기 물어볼 때 공통선을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여기 몇 가닥이에요? 여기 4가닥이 되는 거죠. 요걸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그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음 4번은 준비 작동 밸브에 설치되는
요 기기의 명칭하고 기기의 그 기능에 대한 다음 빈칸에 채우라는 거죠. 자, 준비 작동 밸브에 기기의 명칭이 뭐 있어요? 압력 스위치가 있죠. 여기 압력 스위치. 그다음에 여기 템퍼 스위치 있죠. 템퍼 스위치.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죠. 솔레노이드 밸브. 자, 이 압력 스위치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압력 스위치는. 자, 밸브가 개방이 되면 그 가압에 의해서 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이 밸브가 개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는 준비 작동 밸브 개방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준비 작동 밸브 개방 확인. 그 다음에 이 템퍼 스위치는 밸브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잠길 경우에 잠겼다고 수신기에서 불이 들어오고 경보 발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밸브 폐쇄 확인이에요. 밸브 폐쇄 확인이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요 준비 작동 밸브를 개방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뭐 프리액션 밸브 아니면 뭐 준비 작동 밸브, 프리액션 밸브 개방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요런 정도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자, 물음 3번은 슈퍼 비주리 판넬 담당하는 3번 선의 배선 내역을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 비주리 판넬 하나를 담당을 하면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그 다음에 변동되는 거 감지기의 감지기,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사이렌. 그래서 이게 6가닥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책에는 요 압력 스위치를 그냥 뭐라고 써 있어요? 밸브 개방 확인이라고 써 있죠? 템퍼 스위치, 밸브 주의라고 써 있을 거예요. 솔레노이드 밸브, 밸브 기동이라고 써 있죠. 그것도 물론 그거는 명칭이 아니고 그 기기의 기능을 갖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 밸브 개방 확인하면 사실 틀리는 거예요. 압력 스위치가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템퍼 스위치, 밸브 주의라고 쓰는 것보다는 템퍼 스위치라고 정확히 명칭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솔레노이드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밸브 기동이 아니고 솔레노이드 밸브죠. 그쪽에다가 그 선을, 그 배선을 연결하는 거죠. 사이렌,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다가 어떤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모터 사이렌이니까 모터 사이렌이라고 안 쓰면 틀린다고 나와야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사이렌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감지기 A, B 쓰면 틀리겠네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A,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B 이렇게 써주셔야 또 뭐 맞는다고 하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감지기 A, 감지기 B 그냥 이거 사이렌 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럼 뭐 준비 작동 밸브도 뭐 다이어 프레임식이 있고 다 각각 틀리죠. 그것도 뭐 써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는 사이렌 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 자, 물음 4번은 요 슈퍼 비주리 판넬의 종단저항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슈퍼 비주리 판넬의 종단저항은 감지기 A의 종단저항, 감지기 B의 종단저항 두 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지기 A, 감지기 B. 그래서 종단저항은 각각 두 개씩 설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 그 많은 번호 1의 전선의 종류. 요 전선의 그 종류는 뭐예요? 이건 450퍼, 요게 그 750볼트죠? 450퍼, 750볼트.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 요게 그 올레핀이죠? 절연전선. 여러분이 그 교재에 요 볼트가 빠져 있어요, 볼트. 요거
추가로 여러분이 넣어 주셔야 돼요. 450퍼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올리 폴레핀 절연전선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굵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감지기 배선은 1.5mm의 제곱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배선은 2.5mm의 제곱의 그 배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선의 굵기는 이게 감지기 배선이 아니니까 2.5mm의 제곱을 여러분이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전선의 굵기. 다음은 그 10번 넘어가죠. 자, 10번은 다음 그림은 이온화식 연기감지기의 그 구성도인데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가는 1번에서 요 4번까지의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보시면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밀폐구조라는 거예요. 밀폐구조. 자, 밀폐구조이면서 극성이 뭐예요, 여기? 플러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이온실이에요? 이게 내부 이온실이죠. 그 다음에 2번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건 개방구조예요, 개방. 즉,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부 이온실인데, 여기 보면 극성이 뭐예요? 마이너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2번은 외부 이온실. 그래서 여러분 요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밀폐 구조고요. 또 플러스 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부 이온실. 또 2번은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개방 구조고, 마이너스 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외부 이온실. 3번은 이건 신호 증폭 회로죠. 그 다음에 요 4번은 요건 스위치 회로 또는 뭐 요거 스위칭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스위칭 회로. 교재에는 스위치 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스위치 회로라고도 하지만 스위칭 회로가 더 많이 쓰는 말이에요. 다음 물음 4번은 감지기에서 방출되는 요 알파선의 명칭. 자, 이 감지기에서 그 방출되는 알파선의 그 명칭이 요게 아메리슘 241번이죠. 역할은 뭐예요? 공기 중 이온화해서 전류를 갖다가 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갖다가 공기를 이온화해서 전류를 갖다가 통하게 하는 게 바로 요 아메리슘 241의 역할이 되는 거죠. 물음 다는 위의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냐. 이거 1.5m죠. 이거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할 경우 벽이나 아니면 보로부터 몇 미터 이상,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죠. 자, 이온화식 뭐 이게 연기 감지기죠. 연기 감지기.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지기 설치 기준을 한번 여러분이 꼭 여러 번 읽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감지기는 공통적인 건데요.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최고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곳 설치. 그 다음에 정온식 감지기는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 설치. 그 다음에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되죠. 또 요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자, 부착 높이에 따른 기준을 보면요. 부착 높이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1, 2종은 150제곱미터마다 1개, 3종은 50제곱미터마다인데 지금 생산되는 건 다 2종이에요. 우리나라 2종. 4m 이상 20m 미만일 때는 75제곱미터마다 1개. 자, 복도나 통로는 보행거리 30m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종을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계단이나 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고요. 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근처, 그 다음에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에서 요 감지기 설치 기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다음 11번 넘어가죠. 자, 굴곡 장소가 많아서 금속관 공사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굴곡 장소가 많다는 거죠. 구부러진데. 이런 때 옥내 배선을 연결할 경우 공사 방법, 이건 무슨 공사예요? 가요전선관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가요전선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 주름관, 플렉시블 그 관이 있죠. 요 놈으로 그 공사를 하면 아주 쉽죠. 그래서 굴곡 장소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전선관 그 공사는 바로 가요 전선관 공사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죠. 다음 12번은 이건 그 소방 설비가 아니고 건축 설비예요. 배연창은. 그래서 이 배연창 설비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이건 그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연창 설비는 몇 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이거 6층 이상이죠. 그다음에 배연창 설비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즉 배연창이 어떤 그 방식으로 닫히고 열리는지 그 방식 두 가지 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는 솔레노이드 방식이 있고 하나는 모터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솔레노이드 방식하고 모터 방식. 방화 구획이 설치될 경우 구획마다 몇 개소 이상 배연창 설치해야 되냐. 방화 구획을 한 그 장소 1개소당 1개씩이죠. 1개소 이상. 배연창 요 유효 면적이 얼마냐? 1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요 배연창에 관한 건 여러분이 건축 관계법규니까 여러분이 요 밑에 상세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